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생활에서 또 미국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고 우리가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에 관해서 우리가 사기를 당할 수 있는, 보통 살면서 귀가 멀고 눈이 머는 순간이 와서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순간들, 그리고 그 유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그에 관해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영주권 사기, 시민권 사기에 대한 내용을 함께 짚어보고 공유된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미국에 오는 이민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를 해서 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문화생활과 좀 더 나은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갖기 위해서, 교육의 목적으로서, 또한 투자와 나의 열정을 삼고서 넓은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내 마인드를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개인적인 이유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살면서 세금을 내고 또 요즘같이 경기부양금을 받는 부분에 세금 기본을 원칙으로 삼고 있을 때에 세금을 내서 그에 대한 나이가 찼을 때의 연금 혜택마저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운전면허증만 해도 자주 변경을 하거나 또 한국에 나갔을 때 내 비자가 익스파이어리 됐을 거를 대비해서 대사관에 가서 다시 비자를 줄 서서 받는, 그리고 서류를 넣고 수수료가 많이 드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또한 영주권 이외의 운전면허증 같은 것을 수월하게 5년마다 갱신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금과 각종 보험, 인슈어런스,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내가 특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장점, 이런 이유 때문에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사항이 되고 간절한 생각이 있을 때에는 주변에서 말을 하는 것이 전부 다 옳은 것 같고, 또 예전에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그렇게 생각지 못하고 간절히 영주권, 시민권만 준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 게 우리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 또한 미국 생활을 오랜 동안 해오면서 미국에서의 교육, 미국에서의 회사 생활, 또 한국의 회사에서의 생활, 그리고 현재 사업을 하면서 제가 아마도 변호사분들이나 법조계 계시는 분들 외에는 아마 영주권과 이 시민권, 취업비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경험을 제가 지니고 가지고 오면서 살아왔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또한 영주권을 받는데 8년이라는 세월이 넘게 걸렸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들으시는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몸에 와닿는 내용으로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주권에 대한 사기 유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에 10년 이상을 거주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오래 전에는 미국에서 미국의 불법 체류자로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사면 조치라는 제도가 있었을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245I 조항이라는 내용으로서 법에 대해서 탕감을 해주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요즘 같은 데에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서류 미비자 신분으로 2020년 전까지 있었던 경우에, 미국에 있었던 경우에 영주권까지 받게 해주겠다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불법 체류 서류 미비자라는 이름 하에 지내왔었던 일들 중에서 영주권을 미국에서 10년만 있었으면 가능하다,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소문. 자, 이러한 소문은 모두가 거짓된 소문입니다. 현재까지 정책으로서 바이든 대통령처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서 합법화,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가 돼서 모두가 법제화가 되지 않은 그러한 경우에,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이러한 경우에 10년 이상이 있었으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준다. 이것은 모두가 사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민국의 고위층을 통해서 내가 얘기를 잘하면 아마도 뒤로서 일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영주권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대학 교육과 특별한 교육기관 외의 공공립 기관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의 추천서 그리고 그에 관련돼 있어서 정부 요직으로부터 추천을 받게 되면 조금 베니핏을 받는 경우에 진행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민국의 나라라고 하더라도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는 데 있어서 미국의 고위층을 설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위층으로부터 내가 뒤로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100% 거짓이라는 거 꼭 알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헛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내가 시민권자인데 이 시민권자와 나와 결혼을 하면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먼저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잘못된 선택으로서 시민권자와 합법적이지 못하게 위헌 또 허위로 결혼하게 된다 그러면 보통 국토안보수사국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이 국토안보부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으로서 단속이 되고 또 이게 걸리게 되면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느냐면 5년 이하의 징역,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혜택이 상실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민국을 통해서 시민권을 사기를 취하려고 했었던 경우에 공모 사실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비자 사기에 같이 연루가 된 사람들까지도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국토안보수사국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단속하기 위한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사기 합동수사반이라고 하는데요. DBFTF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설립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부서에서는 단속을 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20, 30년 전만 해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시민권자와 허위로 영주권을 받고 그 다음에 시민권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죠. 따라서 시민권자와 허위로 온라인상으로 결혼을 한 것처럼 살고 그 다음에 서류를 꾸미고 같이 살지 않더라도 집에 신발을 놓고 칫솔을 놓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모든 일들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내용은 모두 거의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민권자하고 사랑을 가지시고 함께 결혼을 하셔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시는 일은 절대 불법이 아니죠. 하지만 그 외에 같이 살지도 않고 있으면서 그러한 제시를 하는 것은 모두 사기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한인분들한테 상당히 포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저 또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취업비자와 영주권들을 진행을 해보면서 많은 소식을 통하고 정보를 듣다 보면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면 우리 회사는 지난 20년 동안의 세금을 잘 내왔다. 그리고 우리 회사 매출 이렇게 규모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회사는 세무조사 나올 필요가 없이 회사의 세금 잘 보고했고 세금을 보고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스폰서십으로 우리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하면 100%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의 회사들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전 세계의 인종의 회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 굳이 고용주가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계 보고를 잘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고요. 회사의 지출이 많고 인컴이 많아서 회사의 볼륨이 크기 때문에 영주권이 100% 나온다.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물론 그 말을 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영주권 넣으면 100% 나와. 이 얘기에 대해서는 거짓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그 회사의 재정 상태가 정말 좋은 회사인지 그리고 서류를 내 스폰서십으로 해서 잘 꾸며줄 수 있는지 노동허가서에 문제가 없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회사들하고 많이 스폰서십에 취업비자 H1B와 영주권 카드를 받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결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장되지 못한 보장을 설사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관계가 성립이 됐을 때에는 뒤로
아니면 정상적으로 앞으로 정확하게 요구를 하시고 또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변호사와 또 이민국 서류를 취급하고 있는 브로커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일을 잘해주시는 브로커 또 변호사분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분들도 그러한 서류를 꾸미시고 이 수십만, 100만이 넘어가는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겠죠. 하지만 100% 보장을 한다라고 광고를 내는 변호사, 이런 경우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 살면서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서는 정확한 말은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무엇이 있나요? 딱 세 가지입니다. 시간,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매일 보는 시간, 그리고 날짜, 그리고 요일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거짓을 하고 싶어서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면 거짓이 되는 경우,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고 처음부터 마음먹는 경우도 있지만 하다 보니까 사기가 되는 경우, 그렇죠? 재정보조, 코사인을 하게 됐는데 처음엔 좋은 의도로 했지만 나중에는 아주 이를 악무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00% 확신, 100% 영주권, 취업비자, 시민권 나온다라고 광고하는 회사 절대로 피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투자를 많이 하면 영주권 문제가 없다라고 또 광고를 내거나 그에 대해서 컨설팅 회사들이 얘기하는 경우인데요. 물론 이런 내용들을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계시겠지만 저 사람 저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이치입니다. 투자 이민을 하면서 100% 영주권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은 I don't think so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미국의 주는 50개 주에서 주마다 그리고 카운티마다 법이 적용되는 내용이 틀리고, 또한 적용되고 있는 영주권의 투자이민 금액이 틀리고, 또한 직업군에 대해서 천태만별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중서부의 시골과 대도시의 뉴욕과 LA, 샌프란시스코, 플로리다 이쪽에서의 직업군은 웨이지 자체가 틀리고 또 노동허가서를 나오는 시간도 틀리고 조건도 틀립니다. 자, 연방법으로 진행되는 일이라고 하지만 투자 이민에 관련돼 있어서는 상당한 편차가 있음에 불구하고 100% 확신을 주는 것처럼 내는 광고, 이것은 절대 신경을 쓰셔야지만 되는, 돌다리를 두들기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자, 또 하나의 마지막 하나를 권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소사이어티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다른 나라 커뮤니티 쪽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비일비재에 일어났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가지고 있는데 노동허가서를 가지고 있다가 사망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 노동허가서를 통해서 또 취업 비자를 통해서 취업 이민을 통해서 투자 이민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사망을 했다. 그 사람의 사망의 조건에 너의 조건을 결부시켜서 진행을 그대로 이어나가면 된다. 결국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황당한 소리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굉장히 목숨만큼이나 필요한 경우에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혹하느냐 혹 안 하느냐, 이성적으로 편안할 때는 이것이 다 거짓말인지 알지만 이성적이지 못할 때는 속아 넘어가죠. 우리가 보이스 피싱은 바보라서 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이스 피싱은 설마 아니면 순간에 당하는 게 또 보이스 피싱입니다. 나는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 젊은이들조차도 당하는 보이스 피싱. 그렇지만 영주권도 같은 개념입니다. 현대화 시대에 있어서 머리가 좋아지는 사기범들의 수법. 우리가 매일같이 요즘에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스팸 전화를 많이 받고 있죠. 물론 온라인이나 이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옛날처럼 1800번, 1800 번호가 절대 아니고 로컬 에어리아 전화번호를 받습니다. 문득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내가 말할 때까지 말을 안 하죠. 상대는 내가 여보세요라고 헬로우를 외쳤을 때부터 앤서링 머신이 틀어집니다. 그러면 대부분 자동차 워런티라든지 플로리다의 크루즈 여행이라든지 IRS라든지 이런 식의 광고 전화가 많습니다. 이 광고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고 그 사람들이 상대가 앤서링 머신을 틀어놓을 거를 알고 있으면서 받아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수십 통화 여러 수백 개의 회사, 수천 개의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전화를 과연 받겠느냐, 그 전화 받아봐야 사기인지 아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중에 걸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주권을 평소에 생각했을 때는 이성적이고 시민권을 생각했을 때는 이성적이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는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앞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민주당이 지금 행정부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전보다는 완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시는, 또 우리나라에서 이민을 생각하시는, 미국에 들어와 계시면서 현재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상당히 조심하시고 오늘 영상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기억에 남으시고 또 주변에서 그런 과정이 있으신 분들을 보신다면 한 번쯤은 코멘트를 해주시고 영상에 대해서 공유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한 번만 알고 계시면 두 번째, 세 번째의 사기에 대해서는 절대 나한테 오지 않을 수 있는, 블럭을 시킬 수 있는, 미리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유비무환의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영상도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